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 남편과 시모가 저에게 했던 추악한 행동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온 9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는데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이쁜 딸 하나 낳아 주어진 거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삶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제 가게 하나 차리고 싶어서 9년간 악착같이 모아 창업할 자금을 마련하게 되었죠. 그런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던 제 삶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9년간 모아두었던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간 이력이 월급 관리를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통장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맞벌이 하면서 관리하는 통장이다 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죠.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남편이 저에게 보였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남편의 명의로 된 통장이라도 부부니까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통장의 잔고가 0원으로 바뀌게 되는 걸 처음 봤을 땐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을 해봤지만 창업하기 위해 9년간 모아두었던 전 재산은 한 번에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면서 남편한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수십 번의 전화 연결 끝에 남편과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말을 걸어도 답이 없더라고요. 일단 남편한테 통장의 돈을 왜 전부 다 빼냈는지 그것만 먼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일하는 중이라고 저녁에 다시 대화하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상당히 침착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할 말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곤 저에게 내민 서류 한 장을 확인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왜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전날까지도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변화된 차가운 모습은 평소에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왜 저질렀는지부터 들어봐야 했습니다. 당신 뭐 잘못 먹은 거야? 아니 왜 안 하던 행동을 해? 통장에 있던 돈 어디 갔어? 다음 달부터 지금 하는 일 정리하고 가게 알아보러 다니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 재산을 전부 빼가면 어떡하자는 거야? 쓸데없는 짓 안 했지? 나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손발이 다 떨리고 있는 거 안 보여?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서류의 내용이 뭔지 알면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너한테 이혼하자는 말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하고부터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간 거야? 이유? 당신과 함께 사는 게 이제 지긋지긋해. 더 이상 얼굴 마주보면서 살고 싶지가 않아. 이제 내 인생에서 빠져줬으면 좋겠어. 내가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빼간 건 내가 그동안 당신보다 모아두었던 돈도 많고 당신은 다인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잖아. 내가 데리고 가면 네가 그만큼 힘들어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다인이를 포기하는 대신 나는 돈을 선택한 거야. 어차피 당신은 돈보다 다인이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져간 거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너 정말 웃긴다.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이 재산을 더 가져가는 게 정상 아니야? 그만큼 양육비가 더 많이 드는데? 원래 이렇게 무서운
하루아침에 통장에 있던 돈 전부 다 빼가고 이혼 서류 내밀면 내가 당연하게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대개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혼 통보하는 건 100이면 100 다른 여자가 생긴 거겠지. 언제부터야?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바람난 게 언제부터였냐고?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맞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거라 생각했니? 너도 나랑 9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느끼고 있었잖아. 우리 관계 오래 갈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혼자 억울한 척이야? 내가 너를 대하는 행동이나 말투들 감정 없이 나오는 말인 거 알고 있었잖아. 창업하겠다고 지금까지 악착같이 모아둔 돈으로 가게 하나 차렸다가 배업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9년의 세월 한 번에 날리는 거잖아. 네가 특별하게 뭘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점 하나 차려서 먹고 살겠다고 했다가 결국 9년간 모아둔 돈 탕진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야? 너랑 창업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내가 버는 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맨날 가난에 쩔어서 사는 것보단 차라리 이혼하고 내가 원하는 삶 사는 게 훨씬 낫지. 나도 이제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너랑 함께 살다간 이 가난에서 절대 못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거네? 이거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것 보면 확실하게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잖아. 그럼 나도 조용히 넘어갈 순 없지. 나 또한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소송 준비해야 되겠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9년간 모아두었던 돈 전부 제자리로 돌려놔. 네가 모아둔 돈만 가져가면 되지. 왜 내가 모은 돈까지 빼가는 건데? 어차피 더러운 싸움으로 이어질 텐데 나도 끝까지 내 집은 찾아올 테니까 두고 봐. 돈을 전부 가져가 버린 남편한테 제가 모은 돈을 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주지 않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고 끝까지 제가 모은 돈을 돌려주지 않길래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해볼 테면 해보라며 되려 저에게 큰소리 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이 당황스러웠고 배신감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네요. 9년간 악착같이 살았던 제 삶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행복하길 바랐었고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날만 꿈꿔왔던 제 인생이 무너지게 되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 저와 한바탕 하고 난 뒤 다시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남편의 이혼 통보에 힘들었지만 저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딸은 무슨 죄길래 어린 나이에 헤어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너무 불쌍했어요. 그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이혼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대로 남편과 헤어지는 게 저와 제 딸을 위한 길인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1년도 아닌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나를 꼴딱 세우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시부모님한테 저희 부부가 현재 위태롭다는 걸 알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논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얼굴을 마주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설마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그이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걸 알면서 그동안 모른 척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제 딸이 받을 상처는 신경도 안 쓰셨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평탄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니.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이 있어야 인생이 재미난 거지. 맨날 일하고 돈만 모아서 뭐하게? 아둥바둥 살아서 너희들 삶이 나아졌니?
창업하려고 9년의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있고 내 주위에서 창업했다가 망한 사람이 수두룩하고 빚만 산더미처럼 불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창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너 딱히 계획도 없잖아. 9년간 돈만 모을 줄 알았지.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할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라도 있니? 무작정 일을 벌인다고 모든 게 해결되면 너도 나도 창업하지 누가 남의 밑에서 월급 받아가며 일하겠어? 내 아들도 너랑 살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혼 결정한 거지. 인생이 돈만 모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고 돈을 버는 건데 너희들은 결혼한 목적이 그냥 돈만 모으려고 결혼한 것 같아. 내 아들 말을 들어보면 뭐 하나 사려고 해도 눈치 주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게 터져버린 거다.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닌데 돈돈거리는 너의 그런 행동이 내 아들을 지치게 만들었다곤 생각 안 하니? 그래서 이혼 얘기가 나온 거잖아. 나 같아도 너랑 사느니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겠다. 내 아들이 왜 이혼을 선택했겠어? 너보단 다른 여자랑 사는 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니겠니? 사람이 융통성이 그렇게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어차피 내 아들 마음 떠났고 나도 굳이 설득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말 나온 김에 그냥 갈라서라. 내 아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그 창업 이혼하고 혼자 하면 되겠네. 지켜보는 나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내 아들은 너랑 살아온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 말 나온 김에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거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다고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 왜 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지는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이가 말로는 저를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본인이 벌어오는 돈에 대해선 제가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창업하는데 도와주겠다고 말만 하고 정작 돈을 모을라 치면 자기 취미 활동하는데 돈을 써야 한다면서 통장에 저금하기가 무섭게 몇 번이나 빼서 사용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통장의 명의를 제 걸로 바꿔놓고 관리를 하려 했었는데 그건 또 본인이 싫다고 하도 노발대발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인간 통장으로 함께 모았던 것 뿐이었어요. 9년간 모아둔 그 돈에서 그 사람의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은데요? 80% 이상이 제가 모은 돈이에요. 본인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제가 눈치 줬다고요? 눈치 없이 행동한 건 그이라고요. 잘 살아보겠다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인간이 전부 다 망쳐버리니까 뭐만 하겠다고 하면 또 불안해서 말렸던 것뿐이에요. 저희 부부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판단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이혼? 그거 어렵지 않아요. 도장 찍으면 남남이고 그 사람한테 저도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 정리하고 싶어도 다인이가 눈에 밟혀서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고 찾아왔는데 어머님 말 들어보니까 더는 안 되겠네요. 이혼 소송으로 진행할 거고 제가 9년간 모은 돈은 도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다 빼가는 건 부부간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저한테 불만이 있고 함께 사는 게 맞지 않다 해도 법적으로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조용히 넘어갈 생각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미 시부모님도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만 전혀 모르고 있던 거였죠. 시댁 식구들 모두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에 치가 떨렸고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시모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시댁에 왔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한테 큰소리치면서 당장 시댁으로 달려오라고 큰소리친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감정의 분노는 점점 더 심해졌고 시모와 막말까지 주고받게 되면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을 때 남편이 현관문을 강하게 열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곤 제 옷깃을 잡더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길래 이미 통제력을 잃어버린 저는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양뺨에 사정없이 손을 2차례 올려버렸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자기 얼굴에 손을 대서 기분이 더러웠는지 남편은 제 뺨에도 손을 올려버렸어요. 내가 잘못한 거야? 네가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많은 돈을 전부 다 빼갔잖아. 당장 안 내놔? 그 돈을 왜 너 맘대로 하는 건데? 내 인생이 들어가 있는 돈이라고. 그 돈? 이제 없는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몽땅 줘버렸거든. 생산직에서 일하는 너와는 하늘과 땅 차이야. 나랑 만나는 사람이 의사거든. 너랑 이혼하고 나랑 새 출발하기로 이미 대화가 끝난 상태야. 치과를 개원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 돈 내가 몽땅 줘버렸어. 어차피 나랑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되는데 뭐하러 귀찮게 분할을 하고 그래? 그냥 너는 다인이 데리고 가면 된다고 했잖아. 너까지 게 창업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냐? 머리가 좋아야 사업도 잘하지. 너처럼 생산직이나 다니는 사람들이 돈 좀 모았다고 창업했다가 쫄딱 망해서 결국 길거리에 주저앉는 거 다반사야. 나는 지금 만나는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한 거고 미래를 약속받았어. 너와는 마인드 자체가 다른 사람이야. 이혼 소송을 가겠다고? 해볼 테면 한번 해봐. 네가 원하는 돈을 가져가겠다면 나는 다인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소송을 할 테니까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어차피 막장까지 가게 될 것도 생각하고 있었거든. 너 진짜 개쓰레기다. 어느 누가 너 같은 놈을 만나주겠어? 그녀는 눈깔이 삐었대? 네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냐? 멍청하니까 두뇌 회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의사가 능력도 없는 거지 같은 너랑 결혼을 하겠냐? 그 여자는 병원을 개원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너랑 잠깐 만나주면서 살살 굴린 다음 돈만 뜯어낼 생각인 거 모르냐? 지나가는 빙충이도 그건 다 알겠다. 네가 뭘 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건데? 이미 그 사람과 나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까지 했어. 너처럼 그런 저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너는 항상 제자리인 거야. 평생 생산직에서 핸드폰 부품 조립이나 하면서 살아. 이제 제발 내 인생에서 빠져달라고.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얼마 만나지도 않은 그 상간녀에게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고스란히 다 바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치과 의사라는 그 여자가 정신 나갔다고 능력도 없는 남편을 평생 데리고 살겠어요?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이미 저와 한번 결혼했고 애까지 있는 마당에 치과 의사인 여자가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남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용해 먹기 딱 좋아 보여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한심했고 사기당하기 딱 좋은 그런 놈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상간녀를 사기꾼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화를 냈지만 제 돈을 찾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경찰들이 찾아와 남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내연녀가 어디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들과 함께 치과로 찾아가게 되자 남편이 갑자기 저를 가로막아섰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지만 제가 남편의 말을 들어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앞으로 저와 제 딸이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돈이었거든요. 그렇게 안내데스크에서 상간녀의 이름을 대니 담당 치과 의사 한 명이 걸어 나왔어요. 두 모자와 경찰들을 보고 당황한 상간녀는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냐고 물어보는 말에 저는 그 상간녀의 면전 앞으로 걸어가 남편이 건네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며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기분 나쁜 미소를 띠면서 이미 그 돈은 개원비로 전부 써버렸다며 자기한테 돈이 없다고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그 모습에 분노한 저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경찰들이 저와 상간녀를 힘겹게 떨어뜨려 놓았지만 저희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린 상간녀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계속해서 달려들려 했는데 남편과 시모가 저를 밀치더니 상간녀 앞으로 다가가 다친 곳은 없냐고 상간녀의 몸을 살피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못 빼어먹었으니 저급한 행동부터 튀어나오는 것 봐라. 내가 최대한 좋게 해결 보자고 했지? 너랑 나랑은 이미 끝인데 왜 여기서 난리치냐고. 이미 개원비로 전부 다 썼다고 하잖아. 여긴 이 사람이 일하는 곳이야. 성격이 저리 더러우니까 내가 같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희정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곳은 없어요? 여기로 저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저 여자랑 관계 확실히 정리하고 나서 개원비 지원해 달라고 했잖아. 나한테 돈 줄 때 뭐라고 그랬어? 이혼했고 확실하게 정리 끝나고 나서 당신한테 들어온 돈이라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저 여자가 경찰까지 동원해서 데려온 걸 보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냐고. 그건 희정씨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일단 먼저 돈부터 준비를 해준 것 뿐이야. 어차피 이혼하려고 서류 건넸었다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면 되잖아.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이 여기로 저 여자를 데려오면서 내가 상간녀로 낙인이 찍혀버렸는데 지금 돈이 중요해? 이혼하고 확실하게 정리된 다음 일을 진행하면 내가 상간녀 취급도 받지 않을 텐데 네가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위자료 나가면 네가 그것까지 책임질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라. 위자료는 내가 포상해주마. 제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저질러서 일이 좀 커지기는 했는데 치과 개원 문제는 내가 차질없게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만 생각하면 된다. 우리 집안에 치과 의사가 들어온다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지원해 줘야지.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잖니. 아주 놀고들 있네. 이미 어떤 사이인지 경찰들도 전부 파악한 것 같고 나는 이대로 너희들을 상대로 소송 진행할 거니까 법대로 가보자고. 개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치과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걸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것 같니? 네가 어디를 가던 그 치과는 무조건 망하게 만들 거야. 멍청해 보이고 이용해 먹기 딱 좋아 보여서 지금까지 가지고 놀아줬더니 네가 나랑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냐? 너한테 받은 돈 토해낼 테니까 당장 꺼져. 잠깐만. 아니, 지금 많이 흥분한 것 같은데 나랑 네 아들이 너한테 피해가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처리할 테니까 일단 기분 좀 가라앉히고 좋게 넘어가자. 뭘 좋게 넘어가. 이미 기분 다 잡쳤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상간녀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을 텐데 당신의 아들이 얼마나 모자라면 일 처리를 이딴 식으로 해.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그리고 내가 피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너희들 때문에 내 이미지는 물론 우리 치과 이미지까지 전부 손상됐잖아. 시모는 상간녀의 막말에 참고 참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상간녀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과 시모의 뺨을 사정없이 줄따기를 올려쳤어요. 시모와 상간녀는 서로 머리채를 잡았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미안하다면서 모든 걸 바로 잡겠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경찰들도 어이가 없어서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당하고 있는데 상간녀에게 정신 팔려 자기 엄마가 머리채를 잡히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결국 저는 남편을 상대로 법적 이혼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9년간 힘들게 모은 돈과 상간녀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네요. 상간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동네에 급속도로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사정하며 매달렸지만 처음부터 상간녀는 남편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었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중간에 붕 떠버린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떠나가 버린 배 붙잡아봤자 소용없었고 두 모자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어떠한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게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데 함께 살아가는 동안 속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든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조금의 감정도 흔들리지 않았네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 하나 차려서 제 딸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이 없는 게 오히려 저와 제 딸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고 시모에게 시달리지 않다 보니 심적으로도 안정이 돼서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졌어요. 반대로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상당히 많은 빚을 떠안아 버렸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 돈까지 끌어들여 주식에 투자했다가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라고 하네요. 제가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루빨리 헤어진 게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자식 핑계로 저와 다시 어떻게든 엮어보려 하는 전 남편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저와 제 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 넘는 나이에 남편과 이별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잘못된 행동이 결국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일까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큰 사고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제 꿈이었는데 저에게 닥친 불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파멸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1년 전에 저희 부부는 강원도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남편과 함께 바람 쐬러 가고 싶어 선택한 곳이었죠. 저는 사계절 중에 겨울을 제일 좋아하고 눈이 소복이 쌓였을 때 걷는 겨울바다를 좋아했었습니다. 이런 저를 너무 잘 알고 있던 남편은 강원도로 여행 계획을 잡게 되었던 거고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오래간만에 떠난 여행이라서 그런지 그날은 저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힘든 시기를 함께 해왔던 둘도 없던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숙소 앞에 횟집이 있어서 남편과 술 한잔 하려고 들어가게 된 곳이 친구가 운영하던 식당이었죠.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어렸을 적 친구를 만난다는 건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었고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내왔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날 만나게 되었던 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남편도 횟집 사장이 친구라는 말에 많이 놀랐는지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와 저희 부부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게 불륜의 시작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으니까요. 친구가 강원도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건 친구의 어머님의 건강 문제로 식당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강원도에 자리를 잡게 되었었는데 결국 친구의 어머님께선 안타깝게도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암이라는 건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시점에 찾아온다더니 친구의 어머님 또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셨던 거였죠. 혼자가 된 친구는 과거에 한 번의 결혼 경험이 있었지만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실패로 이어졌고 그날 이후 줄곧 혼자서 외로운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점점 뜸해지는 손님들로 인해 계속되는 적자를 벗어날 수가 없어 정리를 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어땠는지 듣는데 힘들었을 친구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게 된 친구라 그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날까지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희는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지만 1박 2일의 여행이었고 남편도 회사에 출근을 해야 돼서 저희 부부는 그날 바로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전을 해야 돼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던 남편은 피곤한 몸을 이끌며 차를 운전했고 그렇게 한참을 달려 집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각자의 일정을 끝내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밑에서 함께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부모님 회사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오래 이끌어 왔었고 남편도 부모님 회사에 입사해 저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저도 처음에는 회사에 출퇴근했었지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이후 미술이 전공이었던 저는 학원을 운영했었어요.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된 이후부터 지쳐있던 제 삶에는 활력이 생기게 되었고 틈만 나면 친구와 연락을 하면서 다음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저도 워낙 바쁜 삶을 살고 있던 터라 제가 직접 강원도로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알게 된 친구는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하게 서울로 올라왔어요. 횟집 장사도 잘 안 되다 보니 장사를 접고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아이디어도 없고 머리도 식힐 겸 제 얼굴이 보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온 거라며 저를 놀래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가던 도중 친구가 만나고 있는 남자는 있는지 궁금해 물어보게 되었어요.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냐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당연히 만나고 있는 남자 있지. 왜 없겠어? 오늘도 서울에 온 건 너도 보려고 온 거지만 그 사람도 보고 싶어서 온 거거든. 워낙 바쁜 사람이라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자주 볼 수가 없어서 먼저 서울로 오게 되더라고. 벌써 그 사람이랑 만난 지도 2년이 넘어가고 있네. 그러는 너는 남편분이랑 부부 생활 잘 이어나가고 있는지 사이 좋아 보이더라. 강원도까지 여행 온 거 보면 정말 대단해. 애들도 고등학생이나 됐다면서? 우리도 그런 시절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버린 거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다.
그러게. 부족한 건 많았지만 그 시절이 좋았던 것도 많이 있었지. 그나저나 2년이나 연애를 하고 있으면 결혼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은 무슨? 내 나이가 몇인데. 그냥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거지. 저번에도 말했잖아. 나 결혼 한번 실패했었다고. 그냥 자유롭게 만나고 싶어. 친구는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인지 상당히 신중해 보였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전에 못했던 대화를 나눈 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갑자기 레스토랑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남편 옆에 회사 직원들이 함께 있었고 알고 보니 그날 다른 거래처 사람들과 늦은 시간까지 미팅이 잡혀 있었던 걸 듣게 되었죠. 남편은 제 친구와 인사를 주고받더니 저에게 괜찮은 곳에서 간단하게 술이나 한잔 하자는 제의를 했어요. 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했고 저희 부부와 친구는 그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간단하게 술 한잔 한 뒤 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온 저희도 집안 정리를 끝낸 뒤 눈을 붙이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남편이 갑자기 친구의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대화를 이어 나갔죠. 당신이랑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둘이 친구였는지 지금 봐도 정말 신기한 것 같아. 어렸을 때 친한 사이가 확실했던 거야? 살면서 환경 때문에 성격이 변한 거겠지. 원래 옥순이도 나처럼 밝은 성격이었어.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았던 것 같아. 얼굴을 보면 웃고는 있지만 항상 그늘져 있다는 게 느껴져. 그런데 당신은 내 친구를 몇 번 본 적도 없으면서 벌써 성격까지 파악한 거야?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서 그런가? 그렇지.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앞으로도 당신이랑 그 친구분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아까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옥순이랑 한참 동안 대화했었는데 조만간 서울로 올라오고 싶대. 당신은 몰랐겠지만 옥순이가 만나는 남자가 서울에 있다더라고. 연애하기에는 거리도 멀어서 아예 서울로 이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남자랑 잘 됐으면 좋겠어. 많이 외로워 보이던데. 옥순이도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지. 언제까지 연애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당신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 부도가 난 적이 있었거든. 그때 옥순이네 부모님께서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뻔한 걸 도와주셔서 큰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거든. 그때 없는 형편이셨는데도 나랑 옥순이가 친구라는 이유 하나로 위험을 감수하시고도 도와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사를 가셔서 아빠가 몇 번이나 찾으려 애쓰셨지만 결국 찾지 못하셨어.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내가 얼마나 반갑겠어. 요즘 회사가 많이 바쁘다면서. 그래서 조금 한가해지면 그때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아직 친구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어. 당신도 내가 다시 친구랑 만나게 된 거 보니까 기분이 많이 좋은가 봐. 술도 잘하지 않는 당신이 오늘따라 술 한잔 하자는 말까지 다 하고. 나 최근까지 학원 일이 잘 안 풀려서 되게 우울했던 거 알지?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행복해. 그래. 그거 잘 됐네.
앞으로 집에도 자주 초대하고 그래. 몇 번 안 봤지만 당신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이 항상 웃으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어. 남편도 제 친구에 대해 좋게 봐주고 있다는 거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침대에 누워 남편과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 받았었죠. 친구를 만나게 된 이후부터 제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고, 저희 집에도 몇 번 찾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옥순아, 내가 며칠 전에 우리 부모님께 옥순이 너 얘기를 했었거든?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지금 뭐하고 있는지 전부 다 설명드리니까 많이 놀라셨는지 내 말을 믿지를 못하시더라고. 우리 부모님께서 너희 부모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어렸을 적에 힘들었던 우리를 도와주셨잖아. 너도 기억나지? 그래서 조만간 얼굴 좀 보자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음에는 너 혼자만 오지 말고 남자친구도 함께 데리고 와. 너랑 만나고 있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하다. 그래? 벌써 말씀드렸어? 천천히 얘기해도 되는데. 괜히 나 때문에 부담 가지실까봐 걱정이다. 과거의 일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거야? 나도 너한테 내 남자친구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지금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좀처럼 시간이 나질 않네. 조만간 소개해 줄 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너무 행복했었고 제 삶이 조금도 변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의 사건으로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장면이었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일정을 끝낸 뒤 강원도로 다시 내려간 친구가 어느 날 늦은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운영하던 가게에 불이 나게 되었고 뒤늦게 소방차가 왔지만 상가 건물에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상황이 많았는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였죠.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새벽에 외출 준비를 하는데 잠에서 깬 남편이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길래 친구 식당에 화재가 났다고 설명을 하면서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겉옷만 걸친 채 같이 나서려 하길래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안 따라와도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조급한 마음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다면서 금방 다녀오면 된다고 남편이 직접 운전해 주겠다며 먼저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직접 운전을 해줬고 강원도에 있는 친구 식당에 도착을 하니 이미 화재 진압이 끝난 상태였지만 식당 안에는 출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타버린 상황이었어요. 친구는 넋이 나간 듯 고개를 떨군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남편의 도움으로 충격을 받은 친구를 부축해서 차에 올려 태웠습니다. 친구 집이 따로 있지가 않았어요. 식당 안에 작은 방이 하나가 있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혼자 지내다 보니 집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딱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데리고 서울로 오면서 충격을 받은 친구를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자친구분에게 연락을 했었냐고 물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분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고 나한테 연락을 했던 거라고? 그럼 아직 그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고? 일단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걱정할까봐 연락을 하지 못했어. 그래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많이 놀랐지?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은미 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내일 그 사람 만나면 되니까 서울에 도착하면 아무 데서나 내려줘도 돼. 이참에 잘 됐지. 어차피 서울에서 생활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정리하고 올라오면 되겠다.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내려줄 수는 없죠. 지금 상태도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우리 집에 방 하나 남는 거 있지 않나? 당신 생각은 어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그건 옥순이가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아, 나 학원 근처에 작업방 하나 있잖아. 나 일정이 바쁠 때마다 거기서 하룻밤 자는 곳. 그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저는 친구를 학원 근처에 있는 거처로 데려다 줬고 그곳에서 한동안 지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며칠간 제 작업방에서 생활한 친구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친구와 아침밥을 먹으려고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비원 분께서 저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셨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남편이 자주 찾아오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부부금실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두 귀를 의심한 저는 경비 아저씨를 붙잡고 다시 되물었어요. 그러자 저를 보면서 매일 저녁 늦게 야식을 사가지고 오지 않냐며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괜히 쓸데없는 소문이 퍼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일단 대충 넘어간 뒤 경비 아저씨를 돌려 보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던 사이 친구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왔고 저를 보면서 밝게 웃어주는 모습에 괜한 의심을 한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남편과 친구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할 거라고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같은 건물에 다른 지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지만 친구가 서울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부쩍 야근이 많아졌다는 거에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날 아침에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도중에도 경비 아저씨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그날 저녁 친구의 사생활을 보고 싶지 않아 CCTV를 확인하지 않았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작업방 실내에 있던 CCTV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현관문이 한번 고장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도둑이 들어와 물건을 훔쳐갔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CCTV를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과 친구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잠시 뒤 입을 다물지 못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제 작업방에 들어가자마자 친구가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더니 서로 포옹하고 깊은 접촉을 하면서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행동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야근 때문에 남편이 그날도 늦은 시간에 들어온다는 말을 했었는데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녹화된 영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작업방 내부 곳곳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인하게 되었고, 저는 야근 때문에 늦는다는 남편이 친구 집에 있다는 걸 두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그걸 본 순간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화장실로 달려가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어요.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던 영상 속에 남편과 친구는 하루 이틀 알고 지냈던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때부터 머리가 터질 것처럼 복잡해졌고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친구가 만나던 남자는 2년의 기간 동안 만남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했었는데 남편은 저와 강원도 여행을 갔던 날 처음 얼굴을 봤던 거라 상황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나 남편 중 한 사람이 접근했다는 것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이 밖으로 나갈 때까지 모든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고, 그렇게 서로 불륜을 저지른 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도 태평하게 연기를 하면서 온몸이 쑤시고 힘들다며 곧장 씻으러 들어간다고 저를 속이려 들고 있었죠. 저녁은 먹었어? 요즘 부쩍 야근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끼니까지 걸으면서 일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네. 아무리 일도 좋지만 당신 건강도 생각해야지. 야근 한번 시작하면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어. 최대한 빨리 바쁜 일 마무리하고 당신이랑 며칠간 여행이나 좀 떠날까 생각 중이야. 이번에는 당신 친구분도 같이 갈까? 강원도에서만 살았으면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본 적 없을 거 아니야. 이번에 당신이랑 좋은 추억 만들면 좋지 않겠소? 당신을 위한 건 아니고 괜히 내 핑계 대면서 당신이 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나는 그냥 당신이 일도 바빠서 힘들 텐데 괜히 나랑 옥순이 생각해서 무리할까 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었어.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 씻어. 당신 온 거 확인했으니까 나도 이제 그만 들어가 자야겠다. 남편은 제가 돌발적으로 꺼낸 말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눈치챘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밥 먹듯이 제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고 점점 더 거침없이 대범해지는 행동들이 더는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다는 걸 두 사람은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불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처음과 다르게 과감한 행동을 보인 남편과 친구는 제가 두 사람의 외도를 알아차리고 남편의 정장에 단추 녹음기를 설치했다는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어떻게 만나왔는지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당신이랑 당당하게 거리를 돌아다녔으면 좋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 2년 동안 기다렸으면 정말 많이 참은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랬는지 당신도 잘 알고 있지? 그동안 우리 둘이 만나면서 나는 당신의 배우자를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당신이 내 앞에 본처를 데리고 왔을 때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된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할지 아니면 나와 그동안 함께했던 당신과 함께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내 결론은 당신이었던 것 같아. 내 친구라는 사실에 그때 당시 당신도 정말 많이 놀랐었잖아. 처음에는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었지만 오히려 그런 소심한 행동들이 더 의심을 사게 될까봐 과감하게 움직였었는데 그게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라는 거 당신도 잘 알지? 나는 이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루라도 못 보면 죽을 것 같다고. 아무리 그래도 저번처럼 식당에 불을 지르는 행동은 2번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새벽 시간에 갑자기 보고 싶다고 부르면 나보고 어떻게 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법을 생각해낸 거잖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하게 만날 수가 있었던 거라고. 안 그랬음 지금처럼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없었을 거야. 요즘 그 사람 행동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우리 사이를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얼마 전에 나한테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었다니까. 그 사람이 좀 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자의 척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최대한 천천히 걸어가자. 내가 회사의 대표 자리까지 차지해야 모든 상황이 끝나는 거라고. 얼마 남지 않았어. 저번에 장인어른께서 나한테 앞으로 회사를 전적으로 맡기고 싶다며 쉬고 싶다는 말을 하셨는데 회사만 나한테 넘어오면 그 사람 내치고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계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힘들어도 우리 조금만 참고 미래를 위해 천천히 걸어가는 걸로 하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남편의 정장에 설치되어 있던 단추 녹음기에서 듣게 된 둘의 대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죠. 저는 더 이상 두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을 만큼 분노가 차올랐고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빠에게 제가 겪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 모두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제 삶의 목표였는데 친구와 남편은 저를 무너뜨렸고 모든 걸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의 행동과 일정이 바빠 아직 만나지 않았던 친구의 실체의 모든 것들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순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알려주셨죠. 저는 아빠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고 남편을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남편은 평소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었죠.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보자는 거야? 회사 일이 바빠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데 중요한 얘기 아니면 이따 저녁에 얘기할까? 아니, 나는 더 이상 내 두 눈을 더럽히기 힘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거든. 당신도 내가 주는 선물에 많이 놀랄 거야. 기대해. 선물? 이게 뭐야?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꽤 무거운데? 그럼 선물이 뭔지 한번 열어볼까? 이건 탭이잖아. 당신 오늘 날 많이 놀래켜주는데? 나는 탭이 필요가 없는데 이걸 왜 선물로 주는 거야? 서류 봉투도 하나 들어있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볼까? 기대해도 되는 거지? 남편은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웃고 있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길래 손으로 탭을 가리키며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탭을 켜서
확인을 하게 되었고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저와 탭에 담겨있던 영상을 번갈아가며 확인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변명을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의 본성은 더럽고 추악했어요.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당신이 너무 빨리 알아차려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게? 그럼 애들은 당신이 나랑 이혼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 몰라? 애들한테 상처 주고 집안 망신시키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나한테 당장 무릎을 꿇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뭐라고? 가진 거 하나 없는 빈 껍데기인 당신을 이 자리까지 올려놓은 게 누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왜 바람이겠어?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거야. 내가 옥순이 때문에 그동안 힘들게 일궈온 내 가정을 무너뜨릴 것 같아? 내 뒤 쫓아다닐 시간에 애들이나 좀 챙겨. 요즘 당신이 집안일에 소홀하는 것 같아 신경이 좀 쓰였는데 내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당신 말고 이 사실을 또 누가 알고 있는데 창피하게 여기저기 입을 나물거린 건 아니겠지? 생각이 있다면 나랑 먼저 신중하게 대화를 나눴겠지. 뭐야 그 표정? 설마 벌써 떠벌린 거야? 창피? 창피를 아는 놈이 이딴 더러운 짓을 해? 애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 버릴 거야. 그리고 모든 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어. 빈 껍데기였던 그 시절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오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껴봐. 우리 아빠가 지금쯤 당신을 해임시켰을 거야. 더 이상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나한테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당신이 내 남편이란 사실보다 더 후회되는 일이 있을까? 당신이 나 몰래 2년 동안 내 친구와 불륜 관계였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지만 당신이 저지른 일 알아서 수습해야지. 그동안 당신과 계약을 했던 업체들과도 전부 다 해약을 했고 그에 따른 위약금은 당신 앞으로 해놨으니까 어디 한번 발빠르게 움직여봐.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고 내 선택에 애들도 이해해 줄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무릎 꿇으면 뭐가 달라지기라도 할 것 같아?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으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지. 2년 동안 철저하게 숨겨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 이런 재미있는 구경을 나 혼자 할 수는 없지. 여보세요? 어이, 강원도 촌년 장옥순? 잘 들어. 오갈 데 없는 인연 딱 해서 내 돈이고 집이고 다 빼줬더니 내 남편까지 쏙 빼가니? 근데 지금 내가 누구랑 있는지 알아? 잘 봐봐. 네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보라고. 이 사람이 나한테 무릎 꿇는 거 보여? 너희들의 애절한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결국 이놈은 나한테 무릎을 꿇었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어.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 과거에 우리 집안 도와줘서 너한테 금전적인 보상까지 해주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길을 만들어줬는데 너는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내가 받은 상처 딱 100배로 되찾아올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너희들의 밑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봐.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줄게. 남편이 저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친구는 저와 만나서 대화하길 원했지만 저는 친구와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에 쫓겨난 남편은 뒷수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남편을 보고 계약한 업체와의 거래를 전부 끊어버리고 아빠는 그만큼 손해를 보더라도 썩은 살은 도려내야 한다면서 남편이 그동안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결국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여러 업체들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는 또 다른 문제가 엮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빠 몰래 회사의 공금에 손을 댔고 함께 일을 계획했던 몇 명의 직원들이 있다는 것 또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던 거죠. 남편은 그동안 회사에 충견 노릇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것뿐이라고 잡아댔지만 그 말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길이었죠. 본인 입으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회사 자금이 흘러간 곳을 추적하니 충격적이게도 2년 동안 남편은 제 친구에게 전부 넘겨주고 있던 거였죠. 둘은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결국 친구 또한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었고 남편과 친구는 4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문제로 처음에는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친구에게 면회를 신청했어요. 왜 멈추지 않았는지 이유를 듣고 싶었죠. 그런데 친구는 어렸을 때 제가 알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냐고? 나도 그 사람과 미래를 약속했었으니까. 그 사람이 너를 데리고 식당에 들어왔을 때 정말 놀랐었어.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네가 가진 모든 것 빼앗아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너희 집안 도와주느라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너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내 속이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네가 가진 모든 걸 내가 빼앗아 버리고 싶었어. 그 사람을 만나는 동안 나는 행복했었고 함께 약속했던 미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던 거고 우리 관계는 예전보다 더 깊어지게 됐던 거야. 나는 아직까지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4년 정도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 둘은 어차피 이혼했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내 남자고 내가 승자야. 그래? 그거 잘 됐네. 네가 그토록 원하는 남자를 가졌으니까 4년 뒤에 한번 잘 살아봐. 근데 그거 알아? 빈 껍데기만 남아버린 남자랑 함께 살면 과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불타올랐던 사랑만큼 그때도 한결 같을까? 사랑만 있다고 해서 세상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 4년 뒤에 한번 다시 느껴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도 너를 사랑해 줄지 모르겠네. 아마 나한테 다시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지 않겠어?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너한테 찾아가겠니? 가진 게 많은 나한테 다시 되돌아오겠니? 너를 다시 만났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기뻤었는데
그게 폭탄이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그 안에서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나오길 바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일은 없겠지만 밥 거르지 말고 항상 잘 챙겨 먹어. 네가 그 안에서 먹는 그 밥, 그거 전부 내 세금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도 나는 네가 나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 조금은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이 서운하네. 먼저 일어날게. 친구는 4년 뒤에 밖으로 나가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많은 걸 잃었기 때문에 또다시 저에게 접근한다면 그땐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거고 친구에게 더 큰 아픔을 주게 되겠죠. 이대로 조용하게 각자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친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또다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 서로 둘도 없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비록 저희 가정은 무너졌지만 이번 일을 경험 삼아 앞으론 사람을 만나더라도 더욱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모든 걸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면 속의 진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저처럼 불행이 아닌 행복한 인생길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한 지도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그 집안 사람들과 최근에 엮이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또다시 마주했을 때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죠. 3년 전에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 형님 때문에 또 다른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가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남편의 직업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전기 일을 했었는데 20명 정도 되는 팀원들을 꾸리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서 한식 식당을 운영하셔서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저희 부모님 식당에서였어요. 그때 당시 한창 바쁠 점심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전체적으로 차단이 되어버려서 정전인 줄 알았는데 저희 식당만 전원이 내려가고 다른 건물들은 멀쩡해서 많이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전원이 떨어졌던 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 식사를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었고 도움을 주겠다는 말과 함께 전기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길래 아빠에게 여쭤본 뒤에 전기실로 처음 본 사람을 안내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남편과 첫 만남이었고 연인 사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저희 식당에 문제가 생겼던 건 전기를 사용하는 양에 비해 차단기 용량이 현저히 떨어져서 과부하가 걸렸다고 메인 차단기를 더 큰 용량으로 교체하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거라고 침착하게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동료 직원에게 연락을 취해 차단기 하나를 구해오라면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끝나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고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감사한 마음에 음식을 무료로 제공을 해 주셨었죠. 알고 보니 그날은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나온 거였고, 저희 동네 근처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 예정이었었죠. 남편은 저희 식당에 자주 왔었어요. 알고 보니 현장이 가까웠었고 부모님께서 만드시는 음식이 그 사람의 입맛에 맞았는지 얼굴 보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었죠. 첫 만남이 너무 강렬했던 건지 자주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저에게 미소를 보이는 모습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부모님 식당을 고정으로 이용하던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몇 번 만나다 보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도 첫 만남 때 이미 좋은 인상으로 각인이 되어 버렸고 꽤 오랜 시간 식당에 방문을 했던 그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봤던 결혼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 그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었어요. 그래도 주말에는 항상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안심은 되었었지만 주말에만 시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앞으로의 인생 또한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끝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은 일사천리로 부부관계로 이어졌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숨기고 있었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엄청난 배신으로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현장들을 팀원들과 함께 이동하며 일을 했었는데 주말에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큰 단점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보고 싶은 마음에 몰래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게 되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여행하는 느낌으로 출발했었는데 저녁 늦게 도착한 저는 남편이 지내고 있는 숙소 쪽으로 걸어가면서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꺼내던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너무 놀라 급하게 몸을 숨긴 뒤 남편의 모습을 몰래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찰싹 붙어서는 어디론가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 보니 도착한 곳은 노래방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 확인을 해보니 그동안 함께 일을 해오던 팀원들도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는데 인원수에 맞춰 여자 한 명씩 품에 끼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고 눈으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진한 접촉을 하는 팀원도 있었죠. 제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광경을 믿기 어려울 만큼 팀원들 사이에 껴있던 남편의 행동은 너무 충격적이라 숨이 가빠올 정도였어요. 남편은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여자에게 거침없는 접촉을 하고 있었고 뭐가 그리 좋은지 맥주를 마시면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고생하는 남편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려고 온 것뿐이었는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된 터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고 저런 더러운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역겨워 화장실로 들어가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들과 그 생활들이 익숙해 보이던 남편의 모습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변명조차 하지 못하게 확실한 증거물을 확보해 놓기 위해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충격적인 모습들을 전부 핸드폰 안에 담았습니다. 너무 크게 실망을 했는지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증거물을 확보한 뒤 집으로 돌아가려 몸을 돌리는 순간 팀원 중 한 분이 화장실을 다녀왔는지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급하게 벗어났지만 건물을 나와 택시에 올라타 서둘러 자리에서 벗어나자마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차피 전화를 받아봤자 거짓된 변명을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울리는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상태로 되돌아온 저는 남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 봤어요. 저를 바라보던 눈빛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제가 알던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에게 모든 상황들을 해명하겠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제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려고 하길래 너무 큰 배신감에 제 손은 남편의 뺨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모습이 가식처럼 보였죠. 용서?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당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전부 다 목격했는데 지금 나한테 용서를 해달라는 말이 나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팀원들과 술 먹고 노래방 가면 여자들 불러서 노는 게 일상이었던 거잖아. 내 두 눈으로 목격한 이상 더는 당신과 같이 못 살아. 그건 그냥 내 팀원들 사기 좀 올려주려고 했던 것뿐이야. 정기일이 얼마나 고된지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스트레스 좀 풀라고 여자 좀 불렀어. 당신이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봐서 많이 당황스러운 건 알겠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팀장이면 팀원들 관리를 해줘야 하잖아. 그래서 내 돈 들여가면서 팀원들 스트레스 풀게 해주는 건데 나는 그 자리에서 목석처럼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분위기도 좀 맞춰줘야 하니까 함께 했던 것뿐이야. 아주 잠깐 몇 시간만 즐기는 자리인 것뿐이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나는 오직 당신 하나뿐이고 일로 우리 관계가 멈춰지는 건 싫다고. 그럼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꼭 그런 식으로 놀아야만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나랑 만나기 전부터 그래 왔다는 건데 내가 몰랐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팀원분들 중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진 분들도 있지 않아? 그분들 와이프는 자기 남편이 노래방에서 여자 끼고 놀면서 여기저기 접촉하는 거 알고 있대? 내가 직접 연락처 알아내서 물어볼까? 총각이면 몰라.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있으면 그런 자리는 알아서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총각들과 똑같이 놀 수가 있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정말 다행이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불행했겠어? 당신이 너무 순수해서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은데 남자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라니까. 비즈니스잖아. 지금 너무 놀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해야 팀원들 부리는데도 어렵지 않다고. 원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투자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 당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어. 나는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당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 팀원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 사람들 중에 제일 즐기고 있던 건 당신 아니야? 눈빛 자체가 달랐는데 어디서 아니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야?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 그럼 내가 돈 내는데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는 거야? 나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다 업무의 연장선이고 사람들 관리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주지 않자 남편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저에게 화를 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어서 더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짐을 챙겼고 남편은 그런 저를 진정시키려 애를 썼지만 강하게 뿌리친 뒤 집 밖을 뛰쳐나오게 되었죠.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고 부모님께서는 많이 실망하셨는지 저희 집에 찾아온 남편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남편은 저와 이혼할 수 없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어 이혼을 결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시부모님께선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자 저와 대화를 원하셨어요. 네가 내 아들한테 많이 실망을 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의 실수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 남자들이 바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너무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 나도 좀 불편하구나. 네가 연락 한 통 없이 불쑥 찾아갔었다며.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너희들 사이는 지금도 깨가 쏟아졌을 텐데 왜 쓸데없는 짓을 저질러서 이런 일을 만드는 거니? 남자들이 하는 일에는 참견하는 게 아니란다. 제가 이 사람과 이혼한다고 했을 때 어머님께서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 같아 증거물을 좀 가져왔는데요. 괜찮으시다면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영상을 보시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실 텐데요.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따라가게 됐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처음 본 여자와 찰싹 붙어서 걸어가는 모습만 봐서 너무 충격을 받아 그 뒤만 따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노래방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건물 밖으로 튀어나와 집으로 돌아가려는 길에 보니까 남편이 왜 그 여자와 단둘이 걸어가고 있었는지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방 건물 앞에 몇 개 호텔이 있던 게 기억이 나서 설마 하는 마음에 다음날 이 사람을 목격했을 때의 시간을 기준으로 몇 군데의 호텔에 들어가 관계자분께 부탁을 해서 CCTV를 확인해 봤거든요. 정말 아니길 간절히 바랐었는데 이 사람이 글쎄 노래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그 여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갔던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라는 걸 딱 알아볼 수 있겠죠?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노래방에서 여자 끼고 놀았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벌써 영상 속의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게 찍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눈을 감아줄 수가 있겠어요? 직업상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적이 한두 번 있었겠어요? 제가 봤을 때 옮겨 다닐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생활했을 것 같은데요. 동서,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일단 좀 진정하는 게 좋겠어. 남자들이야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라고. 서방님이 뭐라고 했어? 팀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는 거라잖아. 당근을 줘야
채찍을 휘두를 거 아니야. 그런데 정작 서방님이 받는 스트레스는 누가 풀어줄 수 있겠어? 리더라고 모든 걸 속으로만 삭히고 모든 짐을 짊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 서방님도 사람이야. 똑같이 힘든 입장이라고. 남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데 서방님은 안 놀고 싶었겠어? 동서가 두 눈으로 안 봐도 될 일을 연락도 없이 몰래 가는 바람에 보게 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동서한테도 잘못이 없다곤 할 수 없는 거야. 서방님이 다른 여자들한테 몸은 좋겠지만 마음은 주지 않았으니까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 우리 더는 일을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동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흠집 하나 없는 건 아니잖아. 남자들은 다 그래. 원래 우리 그이도 지금 해외 출장 떠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는지 나도 그건 알 수 없잖아. 그냥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라고. 결혼했으면 서로 믿고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거면 끝까지 믿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이혼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 둘이 얼마나 살았다고? 벌써 이혼이야? 그럼 형님은 아주버님이 해외 출장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런 생활을 해도 다 이해해 준다는 거네요. 그럼 형님이나 그렇게 천년만년 이해하고 사세요. 지금 제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기준이 달라요. 형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라고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 있으니까 나머지 작성하고 내일 법원으로 나와. 별것도 없는 집안 주제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혼자 깨끗한 척은 다 하고 있네. 동서는 서방님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 안 만났어? 그동안 살면서 혼전 순결을 지킨 것도 아니고 할 것 다 해왔었으면서 엄청 순결한 척 한다? 보면 동서 같은 여자들이 나중에 더 바람 피우고 남자에게 환장하던데? 시모도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았지만 형님은 상상 이상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어 보여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던져준 뒤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고 끝내긴 했었지만 저는 남편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온갖 욕설과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퍼부으면서 저에게 끝까지 상처를 주었었죠. 그렇게 저희 둘은 좋지 않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저는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었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3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동안 전 시댁 식구들과 마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잊혀갈 때쯤 어느 날 제 눈앞에 반갑지 않은 한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 형님이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저희 부모님 식당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미화복을 입고 식당 주변을 청소하고 있던 터라 꼴이 말이 아니었었죠. 항상 식당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오시는 손님들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당 주변 청소는 한가해질 때면 습관처럼 해오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전 형님이 보게 되었고 함께 걷고 있던 일행들에게 제가 듣지 못하게 수군거리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무시하고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형님이 저를 보며 걸어오더니 비웃으면서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네. 아직도 이런 미아복 입고 식당 주변을 청소하고 있는 거야? 딱 꼴을 보니 이혼하고 지금까지 혼자로 지내왔었나 봐. 예나 지금이나 넌 그 옷이 딱이다 딱. 서방님과 이혼해준 덕분에 지금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 아이까지 생겨서 집안의 경사가 났다니까. 너랑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대기업 여자라고. 내가 최근에 여기 근처에 이비인후과를 개원했거든. 우리 그이가 능력이 너무 좋아서 괜찮은 위치에 하나 차려줬는데 어디 불편한 곳 있으면 한번 찾아와. 이쪽 지역에는 너처럼 천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환자가 끊임없이 있더라고.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아는 척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금 나보고 천하다고 했어요? 내가 어딜 봐서 천하다는 건데요? 그럼 그쪽은 의사라서 양반이라는 건가요? 겉모습이 의사면 뭐예요? 입이 상스러워서 신분을 깎아내리고 있는데 미아복을 입고 청소하면 천한 거고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양반인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 걸 따지나?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으니까 비키죠. 곧 저녁 준비를 해야 돼서 서둘러 청소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식당은 오지 마세요. 전형님은 제가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자 옆에 같이 있던 일행들을 의식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더니 저를 밀치면서 입고 있던 미화복을 붙잡아 강하게 넘어뜨렸어요. 제가 눈을 치켜뜨고 전형님을 노려보는 순간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저도 과거에는 참고 넘어갔지만 더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뺨을 올리고 한쪽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전형님에게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나게 되자 부모님께서 밖으로 나오셨고 엄마는 전형님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셨어요. 그렇게 서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나오게 되자 전형님은 저희 가족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도착한 외제차 차량에서 내린 한 사람은 3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할 때 잠깐 뵀었던 시숙이었습니다. 전형님은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서 저희 가족을 절대로 용서해주지 말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 시숙에게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 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숙의 손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전형님의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치면서 병원문 닫기 싫으면 저에게 싹싹 빌라고 제가 아닌 전형님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숙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한 형님은 목소리까지 떨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해 결국 억울하다며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시숙이 한마디 하셨어요. 당신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오늘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아? 이 사진을 보고도 너를 도와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건 아니지? 설마
당신, 나 지금 미행한 거야? 서로의 사생활은 지켜주기로 했었잖아.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여긴 그냥 내가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가게 된 곳이라고. 네가 지금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사진을 들고 있으면 어디까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진 속의 남자를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봤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제대로 답을 주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이 세상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해줄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 여기에서 이러지 말고 다른 곳에서 얘기하면 안 돼? 나 의사야. 동네 창피하게 이럴 거냐고. 의사면 뭐해?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개원한 그 병원 건물 주인이 누군지는 알기나 해? 저기 재수 씨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건물이라고. 뭐라고? 내가 지금 개원한 병원이 저분의 소유로 된 건물이라고? 말도 안 돼. 이깟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 있어? 그 건물이 얼마나 큰데? 당신 지금 사기당한 거 아니야? 저 사람들 꼴을 봐봐. 절대로 돈이 많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고. 누가 봐도 입에 겨우 풀칠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사과하길 바라기라도 하는 거야? 의사인 내가 이런 하찮은 인간들한테 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상황 파악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어디까지 갔어? 솔직하게 얘기해. 당신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얘기하는 순간 앞으로의 인생은 끝나게 될 줄 알아? 시숙의 직업은 변호사로 거의 해외 기업들을 담당해주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부모님과 한번 틀어지고 나서 형님만 시댁에 왕래를 하고 시숙은 아예 시댁에 오지도 않았었죠. 그래서 얼굴 뵌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처음 보게 된 모습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전 형님이 시숙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여성 전용 마사지를 받는 곳이라고 변명을 했었지만 그곳은 상당히 질이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젊은 남자와 계속 만남을 가지다가 임신을 해서 그 남자와 함께 산부인과를 들어가게 되었고 변호사인 시숙이 전부터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는지 뒷조사를 하다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과거에 저한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말을 했던 전 형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와서 전 남편을 이해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건 저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아빠는 시숙을 결혼식 날 때 아주 잠깐 인사만 하게 된 터라 얼굴을 자세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었죠. 시숙도 그건 마찬가지였고 형님과 제가 싸우는 모습을 보다가 저희 뒤에 계신 부모님을 보고 알게 된 거였습니다. 아빠는 계약 기간까지만 병원을 운영하고 그 이후로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면서 등을 돌려 버리셨어요. 당황한 전 형님은 저희 가족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떠나가 버린 배를 잡을 수는 없었죠. 거기에다가 시숙 또한 전 형님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진 뒤 뱃속에 있는 아이나 잘 키우라면서 그동안 형님이 가졌던 모든 걸 다 빼앗을 거라는 말을 끝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 형님은 결국 주저앉아 버렸고 끝내 이혼을 물을 수는 없게 되었죠. 현재 이혼 문제로 소송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시숙은 저희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서 시숙 이름으로 계약한 병원까지 빼버리려고 준비 중인 상태라 전형님은 발만 구르고 있는 중이죠. 시숙이 저희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압박을 했는지 이 사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얼마 전에 저희 식당에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전형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형님한테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전 남편이 전기 공사를 하다가 안전부주의로 감전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잘 살 것처럼 떵떵거리던 사람이 한순간의 실수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그 사람과 결혼한 아내분과 아이가 참 불쌍하더군요. 그 집안 사람들의 지저분한 행동이 가져온 결과인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가족이 전형님의 용서를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잠깐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전형님이 활개치고 다니는 걸 또다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잖아요. 전형님 또한 잠깐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일 거라 생각해 저희가 받은 상처와 영업방해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